$40 받고 미국 주식 시작하자. 키움증권 최초 신규 고객이면 $40 미국 주식 투자 지원금 드려요. 비대면 최초 신규 고객 국내 주식 100만 원 이상 거래하면 현금 4만 원도 추가로 드려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 자, 이 와중에 과연 걱정이 좀 되긴 하는데 그렇습니다. 홍콩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오기석 법인장 연결합니다. 법인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테크놀로지스의 오기석입니다. 네. 들리시나요? 네, 네, 아주 잘 잘 들립니다. 들립니다. 지금 사실 다행입니다. 홍콩 상황이 네. 굉장히 안 좋다고 해요. 그렇죠.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우리 법인장님은 무사하게 잘 네. 계시기를 일단 기원을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인장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해주신 자료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맨 첫 네. 번째 화면에 보니까 네 가지의 시장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는 이슈를 먼저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사실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나왔던 것과 같은 이제 내용이긴 한데 지금 사실 네 가지 그 위험 요소들이 시장을 좀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인플레이션 자체가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혹은 글로벌리 봤을 때 40년에 지금 최고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상황 안에서 또 지금 또 미국의 금리 인상이 가속화된다. 물론 오늘 이제 직전 새벽에 이제 파월 의장이 25bp 인상을 얘기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제 금리 인상이 가속화되고 양적 긴축이 나올 수 있다. QT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러시아발 지정학적 위험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전쟁이 발발한 걸로 지금 진행이 된 상황인데 이 와중에 사실 또 러시아하고 중국 간에 이제 긴밀한 그런 이제 그 교감 관계가 또 발생하다 보니 또 미중 간의 지속적인 갈등도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한번 이제 짚어보고 좀 넘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만큼은 혹은 작년 혹은 재작년처럼 이제 주식시장이 한 방향으로 좀 상승하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상황이 연초 이후에 지수단 사실 보고 싶지는 않은데 그거 차트를 봐야죠, 좀 그거.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좀 많이 하락을 해 있는 상황이 있기는 해요. 네, 지금 사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제일 많이 빠졌을 때 20% 이상 빠졌거든요. 그래서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제 뭐 완전히 이제 하락장에 들어왔다라는 식으로도 지금 이야기가 많이 됐었었는데 다행히 이제 사실 뭐 차트는 지금 하루 전이어서 오늘까지 반영하면 좀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뭐라고 100% 단정 짓긴 좀 애매하지만 좀 이중바닥을 형성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1월 말 이후 시장이 반등하다가 지금 2월부터 지금 러시아 관련한 이벤트들 때문에 지금 다시 좀 투심이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올 초만 놓고 보면 사실 상당히 쉽지는 그런 않은 구간이다. 특히 이제 상승을 하는 척 하다가 계속 지금 위아래로 흔들리면서 지금 시장이 빠지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사실 인내심이 좀 떨어지기 좀 쉬운 그런 시장이다라는 게 조금 스트레스적인 상황이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합니다.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부는 그 안에서 충분히 투자 기회는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투자의 기회 그러니까요. 어디서 찾아볼 수 어떤 있죠? 기회죠? 네, 이게 투자 기회가 지금 이제 4페이지에 좀 준비하긴 했는데, 이 시장이 이제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모든 전 자산군이 한 번에 다 빠지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안에서도 지금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좀 지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성장주 같은 경우, 사실 국내에서 그 성악개미분들이 가장 많이 좋아하는 종목들이기도 하고, 이거는 사실 글로벌리, 미국의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긴 한데, 성장주들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선 사실 이제 그 매력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배당주라든지 아니면 가치주라든지 좀 더 안전한 형태 혹은 건전한 현금 흐름이 나타나는 이제 그런 자산군들에서는 상대적인 강도가 이제 쭉 지속되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올해 보면 지금 나스닥은 좀 많이 빠지긴 했지만 가치주로만 따로 놓고 보면 사실 아직 거의 플러스인 경우들이 상당히 좀 보이는 것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일부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자산군도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근데 가지고 있는 이미 하락한 자산을 팔아서 안전자산으로 옮기는 거는 사실 그건 좀 이게 쫓아가는 매매는 좀 그렇죠. 불가능하잖아요. 예, 근데 불가능하죠. 이제 가지고 있던 자산 쪽에서 현금 비중이 있다면 이런 안전자산 쪽으로 포트폴리오 비중을 조금 예. 더 늘려볼 수 예. 있는 기회는 있을 것이다 예.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뭐 시장의 밸류 그리고 밸류? 투자 심리 이런 부분을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나오나요? 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이제 구독자분들이 관심 가져볼 만한 그 단체 중에 하나가 AAII라고 이제 미국의 개인 투자자 협회라는 그런 협회가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아주 없긴 한데 미국의 개인 투자자 협회 같은 경우는 미국 개인 투자자들의 센티먼트, 투자 지표 같은 것들을 이제 주 단위로 공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는 차트가 뭐냐면 옅은 회색은 이제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대해 얼마나 좋게 보는지, 0보다 위에 있으면 이제 불리시하게 보는 투자자들이 많은 거고, 0보다 아래로 떨어져 있으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조금 이제 시장을 좋지 않게 보는 투자자들이 많다라는 그런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지표하고 실제로 S&P 500의 그 PE 멀티플 이 상당히 이제 유사한 그런 관계를 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작년, 재작년부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지금 시장에 많이 참가하기 시작하는데, 현재 이제 미국 시장의 PE 멀티플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개인 투자자들의 지금 시즌 센티먼트가 안 좋아지는 구간을 좀 반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다만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현재는 사실 센티먼트가 안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사실 센티먼트는 금방 또 바뀌기 마련이거든요. 뒤쪽에서 사실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크게 이제 충격을 주고 있는 그 이벤트 중에 하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지금 주식 시장만 놓고 따로 본다면 이러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위험 같은 경우는 시장에 길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좀 뒤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심리가 바닥을 치고 있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리가 바닥을 치고 있다라는 예. 거는 사실 저는 예. 충분히 이제 바닥을 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선 이제 시장의 위기를 몇 차례 이제 그러니까 위험 요소를 분해해 보면 한 2주 전만 하더라도 가장 컸던 거는 이제 그 미국 연준이 50bp 금리 인상을 할 거냐, 혹은 8차례, 7에서 8차례 금리 인상을 할 거냐라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사실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파월이 나와서 25bp로 한정시켰던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그 페드와치 선물 가격을 보면 지금 올 연말까지 6차례 내외로 사실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미 시장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위험은 2주 전보다 좀 많이 줄어들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사실 러시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런 지정학적 위험만 좀 잦아든다라고 하면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이제 그 미국 투자자들의 센티먼트가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자, 그렇다면 AI로 우리가 또 예. 봐야죠. AI로 AI로, 보는 시장의 위험도 지금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저희 이제 AI 모델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실제 2019년부터 이제 국내 뭐 생명사에 이제 그 제공됐던 그런 전략인데, 뭐 백테스트가 아니라 실제 이제 저희가 제공하는 그런 전략인데, 사실 작년 4분기 이후로만 놓고 보면 지속적으로 위험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 시점에서 지금 3월 초에 이제 이틀 전에 새로 시그널이 나온 걸 보면 지금 현금 비중 시그널을 최대 위험도의 한 절반 정도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신 차트가 회색 부분은 S&P 500, 그러니까 미국 주식 비중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그 남색 부분이 이제 현금 비중에 대한 저희 모델의 이제 시그널인데, 지금 현금 비중이 사실 1월 초에 25%까지 시간이 나왔다가 2월 초에는 좀 내려오고 지금 다시 이제 재차 25%로 재상승한 형태여서 저희 모델만 놓고 본다면 지금 시장에서 조금 이제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다라는 정도는 해석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월 단위로 사실 바뀌는 이제 그런 그 센티먼트 지표이기 때문에 다음 달엔 또 어떻게 될지는 사실 또 지켜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 모델에서 나온 시그널이 항상 맞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시장에 대해서 그 AI라는 이제 다른 측면에서 시장을 파악했을 때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을 해석할 수도 있구나라는 정도로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연초에 예. 접어들면서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새로운 또 뜨거운
시장을 짓누를 만한 악재가 생겼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전에 악재가 없었던 시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있었죠. 가장 크게 뭐 금리 인상, 또 인플레이션 이런 그렇습니다. 다양한 악재가 있었는데 일단 뭐 아직 언제 멈출 줄은 모르지만 그동안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는 단기적으로만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것들이 통계죠. 네, 맞습니다.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과거 한 30년 동안 주요 지정학적인 이벤트, 뭐 전쟁이라든지 공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하나씩 이제 이벤트를 정리해 놓은 건데 제일 왼쪽부터 보시면 이제 지금 걸프 전쟁 91년에 있었던 거, 그리고 99년에 코소보 사태, 그리고 9.11, 그리고 뭐 03년도에 이라크 전쟁, 그리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뭐 브렉시트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부분까지 했는데 지금 사실 보시면 지금 차트 자체가 이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을 때 변동성 자체는 단기적으로 올라가지만 그 지정학적 리스크 자체가 시장의 방향성을 완전히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지금 올 초 들어서 이제 주식시장이 일부 이제 후퇴하는 그런 경향은 보이긴 하지만 이제 그 부분 어떻게 보면 지금 저의 경기 확장 혹은 수축 사이클에 따라서 혹은 기업의 어닝 실적 전망에 따라서 나오는 형태라고 생각해 주시는 거 오히려 편하실 것 같고요. 지금 다만 이제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는 전 세계적인 레벨로 확장이 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충분히 이제 반영이 마무리될 가능성은 있다라는 이제 말씀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전쟁도 그렇죠. 또 단기적으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거보다는 인플레이션도 문제가 아닐까. 그렇죠. 그게 더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플레이션은요? 인플레이션 사실 오늘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크루드 오일 가격이 110불을 넘어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지금 아침에 그 미국 방송 들으면서 이제 출근을 하는데 뭐 일부 정말 공격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170불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나왔는데 예. 170불 얘기를 하니까 지금 딱 이제 아, 본부장님이 하고 똑같은 반응이 나왔어요. 네. 저 블룸버그 진행자도 이제 170불 이렇게 했는데 예. 근데 170불은 정말 이제 그 예외적인 케이스고 여기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120불 혹은 130불까지는 단기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사실 가장 이제 충격을 줄 수 있는 건 인플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끝난다라고 하면 경제 혹은 이제 금리 전망 혹은 통화 정책 등에 이제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인플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보시는 차트가 약간 짙은 선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에요. 지금 7.5%까지 올라간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약간 옅은 색으로 나온 거는 아틀란타 연준에서 나오는 스티키 CPI라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인데 그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요소들은 배제하고 좀 장기적으로 이제 조금 뭐 꾸준하게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만 따로 발란해서 나온 이제 그런 이제 지표거든요. 이 지표 같은 경우 지금 4% 가까이 좀 올라와서 지금 점진적인 상승 자체는 시작이 된다라는 건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같은 경우는 유가만 제외하면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캠프들이 사실 많고 저도 이제 그런 캠프에 동참하고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말이죠. 3월 10일 날 CPI 발표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얻어냈거든요. 얼마 당연히 나온다? 충격적으로 나오겠죠. 혹시 3월 10일 날 어떻게 발표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7.5만 안 넘으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7.5%. 7.5? 가볍게 넘을 것 같은데. 가볍게 넘을 것 같은데요? 이게 제발 좀 안 넘었으면 이렇게 딴 게 아니라 사실 네.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네. 이제 고점이 지났는 게 확인이 될 거냐라는 문제인데 사실 올 3월부터,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인플레이션 둔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사실 높은 게 이제 과거 1년 동안 인플레이션 수준을 보면 작년 2월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1.7%였어요. 근데 3월 같은 경우는 2.5%로 급등하는 모습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사실 기저효과가 있는 상태라는 걸 감안을 하면 사실 이제 여기서 7.5%가 넘는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나온다라고 하면 시장에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사태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볼코 액션을 취할 거다라는 이제 그런 스탠스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볼코 액션이라고 하면 결국 이 인플레이션 파이트를 위해서
급격히 이제 그 금리를 인상시키는 이제 그런 액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 3월 인플레이션 정말 중요한 게 7% 언저리 혹은 정말 베스트 케이스 시나리오는 6.9%라도 이제 6%대까지 들어온다라고 하면 시장에서는 이제 그 연준의 금리 인상의 경로를 훨씬 더 완화적으로 빠르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설사 이제 사실 3월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4월 같은 경우도 저는 CPI 발표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것 중 하나가, 4월은 작년 같은 경우 4.2% 인플레가 발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4월 같은 경우에 나오는 인플레이션이 이제 예를 피크아웃이 나오는 형태로 6% 초중반까지 떨어진다라는 이제 그런 시그널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상당히 환호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일단 피크아웃이 단기간에 일어날 거라는 그런 좀 베스트 시나리오를 생각하기보다는 좋은 것보다는 안 좋게 될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을 하고 전략을 구축하는 게 오히려 감안해야죠. 지금에서는 감안해야 더 나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보면 사실 올 초에도 그렇게 투자 환경이 녹록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올해 투자 환경을 보면은 뭐 좋은 것도 있고 좋지 않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그래서 투자 환경을 이제 한 4가지 주된 테마를 좀 잡아봤는데, 사실 핵심적인 내용은 자산 배분이에요. 자산 배분. 그래서 하나의 섹터 혹은 테마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자산군으로 이제 자산 배분을 해놓는 게 필요하다라는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결국 투자는 투자대로, 그리고 지금 위험상에 대한 해칭은 해칭대로 이제 고민이 동시에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4가지 정도를 봤을 때, 첫 번째는 글로벌 경기 회복의 수혜주예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지금 러시아 때문에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이제 예상치가 지금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채권금리 같은 경우는 2년물, 10년물 미국 채권금리의 지금 스프레드가 25bp까지 줄어들었거든요. 결국은 지금 굉장히 리세션에 대한 이제 이런 위험 신호가 지금 채권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러시아 지정학적 위기가 좀 해소가 된다라고 감안을 한다면 여전히 이어진 이제 글로벌 경기 회복 이제 시나리오들, 지금 단기적으로 에너지라든지 혹은 금융주 같은 경우도 좀 조심을 하긴 해야겠지만, 혹은 퀄리티가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한 이제 투자 아이디어가 필요하고요. 동시에 이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의 수혜주다라고 하면,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는데 이제 무슨 소리냐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작년부터 일부 아시아 지역 혹은 이제 이머징 마켓 지역 같은 경우는 금리를 올려놓은 상태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경기가 혹시라도 좋지 않아진다라고 하면, 그럼 사실 이미 올려놨던 채권 금리를 올려놨던 이제 그런 시장 같은 경우는 다시 내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라든지 일부 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꼭 자산 배분이 지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지속적으로 계속된다라고 하면 금리 인상에 대한 대비 전략이 필요한데, 선택적인 채권 전략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가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이제 충분히 이제 실적을 낼 수 있는 뭐 변동금리 채권이라든지 뭐 시니어론이라든지 뭐 ETF로 치면 변동금리 같은 경우는 FLOT 같은 것도 있고, 시니어론은 뭐 BKN, BRKN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그 시니어론 혹은 변동금리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마지막은 사실 이제 달러 자산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안전자산, 여러 가지 지금 안전자산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전통적으로 가장 괴로울 때 힘이 되었던 거는 달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달러 자산에 대한 관심이 올 한 해는 꾸준하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2022년 네. 어려울 거라고는 네. 했지만 이렇게 어려울지는 상상한 그 이상인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뭐 네.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 자산을 더 잃지 않는 것에 음. 많이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오기석 홍콩 법인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직도 미국 주식 투자 망설이고 있습니까? 이 미국 주식 좋은 건 알겠는데 아직도 망설이는 당신을 위해 미국 주식 분야 최장수 베스트셀러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이 출간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시장 트렌드, 2020년 이후의 유망 종목, 또 테마별 추천 ETF까지 한 권에 모두 담아냈습니다. 글로벌 투자의 중심으로 당신을 이끌어줄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 강의와 함께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